미노타우루스가 공주의 생명을 위협해 왕국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자 가난하고 약한 소년이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공격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할 것이다. 노르는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병든 어머니를 사랑과 애정으로 돌봤다. 그는 시간을 들여 약을 준비하고 어머니에게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 외양간의 염소들이 아침 식사를 달라고 울었고 노르는 어머니에게 염소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일 거라고 알렸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노르는 마을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녁에 야생 토끼와 견과류, 씨앗을 잡아와서 저녁 식사로 토끼 수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노르를 가까이 불러 얼굴에 얼룩을 닦아주며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노르가 인생을 즐기라고 격려했다. 그날 저녁, 노르는 토끼 수프를 만들어 접시에 담아 어머니께 가져갔다. 어머니의 침대 옆에 다가가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깨우려 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를 아버지의 안식처 옆 뒷마당에 묻고 묘비 위에 꽃을 놓았다. 노르는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갑자기 눈물을 닦고 결심을 다졌다. 그날 이후 노르는 스스로를 돌보며 가족 농장을 관리하고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마련했다. 그는 농장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의 유제품을 마을 시장에서 팔았다. 노르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기도 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작을 쪼개며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능숙해졌다. 노르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지만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책꽂이 위에 책을 잡으려 의자를 사용해 올라갔지만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아버지가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때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을 물리치고 늙은 마법사에게서 마법 주문을 배운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은 부패한 숲을 치유하고 죽음의 왕으로부터 모든 병을 치유하는 생명 엘릭서를 얻었다. 아버지가 그 모험가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해 칼을 들고 악을 무찌른다고 이야기할 때 노르는 그 이야기에 몰입했다. 다음 날 농장 동물들을 먹이고 나서 노르는 부모님의 안식처에 가서 처음으로 마을을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모험가가 되는 꿈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노르는 숲을 가로질러 마을 경계에 도착했다. 갑자기 불안해졌지만 결심을 굳히고 뒤돌아보지 않고 경계를 넘었다. 그날 밤 노르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웠지만 괴물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자 갑자기 겁에 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는 밤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날 여정을 계속했다. 숲을 지나던 중 그는 왕도 로이엘 캐퍼텔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한 것에 놀랐다. 그는 덤불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주요 성문으로 내려가 경비병들에게 길을 물었다. 노르는 도시에 들어가며 건물부터 아름다운 테라스까지 모든 것을 감탄하며 보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그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길들을 향해 걸어갔다. 길드로 가는 도중 모험가를 보고는 즉시 눈이 반짝이며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길드에 도착한 노르는 접수대에 다가갔다. 접수 담당자는 길드가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노르는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노르는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노르에게 왕립훈련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으라고 했다. 접수 담당자는 그에게 검술이나 마법 기술을 배우고 적합한 등급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노르는 영웅들이 용을 단칼에 베어 넘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바로 검술사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연습생의 검이 불길에 휩싸였고 사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연습생이 졸업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노르는 검술 연습을 계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검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사부는 그에게 검술을 익히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포기하라고 했다. 사부는 그에게 다른 경력을 선택하라고 권유했고 노르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노르는 전사훈련학교로 가서 싸움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학교장은 그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기술이 거의 향상되지 않아 더 이상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노르에게 다른 훈련 학교를 시도해보라고 했다. 노르는 사냥꾼 수업 학교로 갔지만 섬세한 무기를 다룰 수 없어서 견습생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는 도둑 클래스 훈련 학교로 갔지만 몇 달 후 첩자에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는 마법 학교로 갔지만 몇 달간의 훈련 끝에 겨우 불꽃을 일으킬 수 있었던 노르를 보고 마법사는 놀라며 그를 내쫓았다. 마법사는 노르가 마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르는 성직자 학교로 갔지만 주임 성직자는 그의 저극치유술을 인상 깊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했다. 노르는 실망한 채로 접수처로 돌아와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가 각 훈련 학교에서 3달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것에 놀랐다. 노르는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부모님의 안식처로 돌아가 자신에게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혼자 훈련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검술사부가 기술을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하라고 조언했던 것을 떠올렸다. 노르는 검술 훈련 중 유일하게 습득한 방어 기술을 계속 연습했다. 그는 나무검을 사용해 매일 훈련했고 1년의 훈련 끝에 한 번에 10개의 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년의 훈련 끝에 그는 한 번에 100개의 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노르는 모험가가 되는 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른 기술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계속했다. 그는 검이 손에서 부서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했으며 더 강해질 때까지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 이상의 훈련 끝에 노르는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나무검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 왕도에 있는 길드로 갔다. 그는 양식에 자신의 기술을 기재했지만 새로운 접수 담당자는 그가 유용한 기술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에게 수도의 훈련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제안했지만 노르는 이미 모든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전했다. 접수 담당자는 그가 모든 훈련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수 담당자는 그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르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오래된 접수 담당자가 나타나 노르에게 새로 고용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노르는 오래된 접수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고 접수 담당자는 잠시 후 그를 기억해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르는 10년 넘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접수 담당자는 노르에게 가장 낮은 모험가 등급인 2급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인식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오래된 접수 담당자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시도해 볼 수 있는 F급이 있다고 말했다. 그 조건은 도시 외부에서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접수 담당자는 그 직업 설명이 수고를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노르는 놀랍게도 즉시 수락했다. 노르는 F급 모험가로 등록되었고 접수 담당자는 그에게 라이센스를 건넸다. 노르는 기쁘게 라이센스를 받아 수도 곳곳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저급 마법 주문을 사용해 작업을 쉽게 완수했다. 그는 여가 시간에 방어 기술을 연습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소소한 기술을 시도했다. 노르는 마침내 모험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F급 라이센스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벅찬 일을 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더 높은 등급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는 수도 전역에서 자비를 맡으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는 스텔라 할머니의 하수구를 청소하는 것을 도왔고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다. 노르는 건설 현장으로 이동해 다른 일꾼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벽돌을 옮겼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고용주는 그에게 급여를 주며 공사 일정을 맞춰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노르는 기쁘게 도와주었지만 동굴에서 나오는 빛의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동굴로 뛰어들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 무리의 기사들이 거대한 미노타우루스 괴물로부터 어린 소녀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다. 노르는 그런 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기사들은 소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미노타우루스의 도끼 한 방에 지도자가 쓰러졌다. 노르는 지도자에게 달려가 도우려 했지만 그를 도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기사들은 분노하여 복수를 시도했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소녀는 미노타우루스의 자비에 맡겨졌지만 노르는 갑자기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돌 던지기 기술을 사용해 미노타우루스의 주의를 자신에게 끌었다. 미노타우루스는 분노하며 그를 향해 돌진했고 노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갑자기 자리를 지키며 미노타우루스의 공격을 방어 기술로 막아냈다. 미노타우루스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기세를 올리며 노르에게 공격했다. 노르는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냈지만 검이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는 미노타우루스의 힘에 거의 굴복할 뻔했다. 노르는 반격할 적절한 순간을 찾으려 했지만 공격 기술이 없어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노타우루스는 소녀에게로 방향을 돌려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노르는 이동 기술을 사용해 미노타우루스와 소녀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공격을 막아냈다. 노르의 검은 부서졌지만 그의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비록 모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친구들을 위해 악을 물리치는 모험가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노타우루스가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해왔지만 노르는 부서진 검으로 그것을 막아냈다. 이로 인해 미노타우루스의 도끼가 되돌아가며 머리가 떨어졌다. 노르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것에 실망하며 자신이 모험가가 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 그의 손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소녀는 미노타우루스에게서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린드버그 공주는 그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더 많은 기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공주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다. 노르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싸움에서 벗어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결심했다. 전사들은 전투의 현장을 정리하고 손상된 건물을 수리한다. 전사들은 전사자들을 덮고 린드버그 공주는 그들의 명복을 빌며 기도를 올린다. 그녀의 호위병이 갑자기 달려와 공주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하지만 린드버그 공주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호위병은 자신이 동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공주는 왕위 계승 시험에 임할 때 호위병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공주는 시험에 대해 호위병 자신이 조건을 제시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자책하지 말라고 말한다. 로드 달린이 다가와 로드 레인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알리며 성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 린드버그 공주는 로드 달린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고 로드 달린은 로드 레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로드 레인은 미노타우루스가 성내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만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가 지하세계에서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했다고 생각하고 로드 달린은 미노타우루스가 상인의 손가락에서 발견된 반지에 의해 소환되었다고 말한다. 그 반지의 마법석은 너무 고품질이어서 어떤 시장에서도 구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로드 레인은 부유한 가문이 미노타우루스의 출현에 연관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지에 괴물을 가두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로드 레인에게 오크니 반지가 데르 왕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론했다고 전한다. 이는 반지에 새겨진 문장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로드 레인은 데르가 항상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그가 힘을 동원해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로드 레인은 달린에게 데르가 그 문장을 남겨놓아 자신들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통치자가 그들과의 전면전을 유도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잃어버린 던전의 유물들을 손에 넣으려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로드 레인은 공주를 구한 남자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하며 그 남자가 단검 하나로 미노타우루스를 순식간에 처치했다는 것을 회상한다. 달린은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코어가 그를 알아봤다고 회상한다. 로드 레인은 그런 강력한 남자의 신원이 궁금해지며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한다. 노어는 다음날 아침 길드로 돌아오고 나이든 접수원이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에 놀란다. 노어는 왜 놀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이든 접수원은 전날 저녁 던전 입구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이든 접수원은 노어가 그날 건설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괴물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노어가 그 사건 이후 길드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졌다고 말한다. 노어는 그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전날 밤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상한 인물들이 있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한다. 나이든 접수원은 그가 괴물과 마주치지 않은 것이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나이든 접수원은 한때 A랭크 모험가였지만 미노타우루스의 힘 앞에서는 자신도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노어는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는 무작위로 도끼를 휘두르는 소에게만 부딪혔다는 사실에 다행으로 여긴다. 노어는 나이든 접수원에게 괴물에 대해 물어보는데 나이든 접수원은 신비로운 남자가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물리쳤다고 말한다. 노어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강하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한다. 나이든 접수원은 전날 완료된 작업에 대한 대금을 그에게 지불하고 노어에게 괜찮은 직업을 구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노어는 자신이 F랭크 모험가로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나이든 접수원은 괜찮은 직업을 구하면 길드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공주는 갑자기 노어의 뒤에 나타나 그를 다시 찾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녀는 변장을 벗고 노어는 그녀가 전날 밤에 본 여인임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장거리 탐지 마법을 사용해 그를 찾았다고 말하고 노어는 그녀가 도둑 클래스 모험가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 클래스에 속하지만 6가지 스킬 시스템 모두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노어는 이에 감명을 받지만 그녀는 기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것이 창피하다고 한다. 노어는 그녀가 왜 창피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길드의 모험가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와의 대화를 바깥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노어는 나이든 접수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는 공주와 함께 가라고 말하며 더 이상 실수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노어는 나이든 접수원의 조언을 오해하면서도 공주를 따라 바깥으로 나선다. 노어는 공주와 함께 밤에 남자를 찾기 힘든 경비병들 곁을 지나간다. 노어는 공주에게 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외진 장소에 도착하고 공주는 전날 밤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노어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괴물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지만 노어는 그게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미노타우루스를 훌륭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녀의 싸움에 간섭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공주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말하며 그의 감사 인사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노어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공주는 자신의 감사를 제대로 표하기 위해 그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아버지도 그를 만나고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어는 이미 받은 감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무지개와 해바라기처럼 평화롭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영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공주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감사를 표하는 어떤 보상이든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감사 인사를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며 노어는 자신이 성직자의 집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 성직자의 집을 떠나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는 공주를 동정하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감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그녀는 기뻐하며 그가 그녀의 뒤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즉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다. 그녀는 그들에게 주목을 끌지 않기 위해 은신과 탐지 차단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존재를 숨긴다. 그녀는 그를 성으로 데려가지만 노어는 그곳이 왕궁인지 모른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큰지에 감명을 받으며 그것이 그녀의 집인지 궁금해한다. 노어는 아직도 그 소녀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초대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는 그녀를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간다. 메인 성으로 가는 길에 공주는 노어에게 이름을 묻고 그는 이름을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린이라고 소개하며 노어는 그녀를 린이라고 부르라고 말한다. 린은 노어를 모험가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성 안으로 이동하고 노어는 린이 부유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나이든 접수원의 조언을 떠올리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다. 노어는 공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린에게 아버지가 로드레인과 함께 관람실에서 회의 중이라고 알린다. 그녀는 노어를 알아보고 린에게 그가 그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린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어는 그녀가 가정부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도 어떻게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린은 그를 안내하고 길버트가 나타나 노어의 신분을 묻는다. 그녀는 그가 공주의 손님임을 말하며 길버트는 그가 마을의 화제가 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길버트는 노어의 외모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만 린은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따라 관람실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노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길버트는 동행하기로 동의한다. 왕은 다라스가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로드레이는 다라스가 이전에 왕에게 던전의 권리를 요청했으나 왕이 거절하자 다라스가 왕의 말에 후회할 것이라고 맹세한 것을 기억한다. 로드레이는 다라스가 그들의 왕국의 유일한 위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왕에게 말한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린이 동행한 모든 사람과 함께 들어온다. 노어는 왕좌에 앉아있는 노인이 린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다. 그녀의 형제 로드레이는 그녀가 은신 망토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성문 밖으로 나갔음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성을 나갔다고 말하며 그를 소개한다. 노어는 자신이 그렇게 초췌한 상태로 온 것에 대해 사과하며 린이 자신을 서두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왕은 그가 어떻게 입고 있든 상관없다며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노어는 자신이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예절을 갖추지 못했으며 비공식적으로 행동할 것에 대해 미리 사과한다. 왕은 그와 평범한 사람으로 대화하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그의 손을 겸손하게 잡고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노어는 왕의 감사를 받아들이며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목욕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왕은 보상 없이 그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왕은 그에게 땅이나 돈을 원하는지 묻지만 노어는 그런 욕망이 없다고 말한다. 왕은 그에게 던전에서 나온 희귀한 보물을 원하냐고 묻지만 노어는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왕에게 어떤 값비싼 선물도 원하지 않으며 그저 감사의 인사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왕은 노어가 보물을 원하지 않는 것에 놀라며 그에게 관심을 끌 만한 무언가를 생각해보려 한다. 그는 왕좌로 걸어가서 커다란 검을 꺼내 노어에게 보여주며 그의 생각을 묻는다. 로드레이는 왕이 검을 주는 것에 대해 조언하지만 왕은 시간이 지나면 놓아두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는 그 검이 사라진다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며 대신 복제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 검을 노어에게 건네주며 노어는 검의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것이 무가치하지 않음을 알아챈다. 노어는 왕에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왕은 그것이 여행 중에 주워온 오래된 검일 뿐이라며 그에게 주겠다고 한다. 왕은 그에게 검을 휘두르라고 말하고 노어는 검을 휘두르기 전에 힘을 강화한다. 그 순간 방 안에 폭풍이 휘몰아친다. 모두가 그가 그런 힘으로 검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왕은 그가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에 더욱 놀란다. 노어는 그 검을 쉽게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왕은 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노어는 그녀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한다. 노어는 린이 자신이 강해지고 싶다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왕은 그의 말에 동의한다. 노어는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로 한다. 왕은 그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배웅한다. 노어는 검을 가지고 나가며 그는 그것이 다음날 할머니 스텔라의 배수구를 청소하는데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니스는 갑자기 그를 멈추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노어에게 자신이 린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을 알려주고 노어는 그녀가 가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애니스는 자신을 린의 충성스러운 방패로 소개하며 그녀는 어릴 적부터 린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린의 생명을 보호해준 노어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왕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경고하며 그의 이름을 묻는다. 노어가 자신을 소개하자 그녀는 놀라며 노어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며 그를 떠난다. 노어는 돌아서려 하지만 길버트가 그를 코너에 몰아세워 그가 떠나기 전에 결투를 하자고 한다. 노어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 집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깨닫는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